오늘은 정보보호론 이제 기본 이론 첫 시간인데 요것도 이제 과목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정보보호를 이렇게 쪼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랑 그 다음에 암호학, 그 시스템 보안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관리 체계, 어플리케이션 보안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뭐 강사님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을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공부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도스에는 뭐가 있고 DDoS는 뭐가 있고 그런 걸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도대체 그 정보보호론이라는 과목에서 분류를 몇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냈자 출제자들 그런 거 내잖아요. 근데 도대체 큰 관점에서는 걔네들끼리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컴퓨터 일반에서 디지털 공학과 컴퓨터 구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컴퓨터 일반의 과목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있고 뭐 그런 관계잖아, 그죠? 자료 구조 있어야 되고 데이터 통신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이왕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점수를 맞는 것도 중요한데 큰 관점에서 컴퓨터 일반 과목과 정보보호론 과목들이 그리고 서로 또 연관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큰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네트워크 보안,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오늘 배울 거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개요부터 TCP/IP, 라우팅, 무선 통신, 네트워크 관리까지 이렇게 볼 거고, 요거 OSI 7 레이어 요것도 사실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OSI 7 레이어를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호환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종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 호환성 때문에 첫 번째로 만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호환성.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걸 내진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도대체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오진 않아. 공무원 시험 문제.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베이스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OSI 7 레이어는. 그리고 이제 각 계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1계층 보시면 물리계층이라고 하는데 얘는 물리적인 연결, 이게 연결 이렇게 그 연결구, 그렇죠? 연결구가 있는 거죠. 연결구가 있고 거기에서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물리계층. 얘는 왜냐하면 1010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맥 주소를 이용하는데 이 맥 주소를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P2P 때문에 하는 거죠. P2P는 뭐냐면 우리 많이 그림 그려봤잖아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이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을 여기를 이제 우리가 P2P라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인가 메일이 하나 왔는데 여기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요거가 헷갈려가지고 P2P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엔드 투 엔드, 패킷 엔드 투 엔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제 실강을 들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그림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헷갈리나 봐. 헷갈리진 않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헷갈리진 않았죠. 헷갈리나 봐. 그래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강을 들었으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런 좀 느낌을 가졌고. 그래서 이 P2P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얘네들 사이의 맥 정보죠. 맥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은 IP 주소를 이용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죠. 엔드 투 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엔드 투 엔드인데 이거는 하나의 패킷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IP 주소가. 그리고 전송 계층은 포트 정보인데 이 포트 정보도 엔드 투 엔드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시지. 이 메시지의 개념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쪼개면 패킷이 되는 거죠. 그죠? 분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P 정보를 보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포트 정보를 보는 거고. 큰 그림인 거죠. 큰 그림.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세션은 이게 동기화죠. 동기화. 기억나시죠? 동기화. 그리고 표현 계층은 압축이나 암호. 맞죠? 그리고 응용 계층은요,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돼. 페이로드. 로드 또는 컨텐츠. 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저게 뭐냐면 우리가 7계층, 사실은 아시겠지만 7계층은 오롯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6계층, 5계층, 4계층, 3계층, 2계층은 다 헤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데이터, 얘는 실제 데이터. 얘가 실제 데이터인 거죠. 실제 데이터. 근데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FTP를 사용해. 그러면 짜르르 헤더들이 붙어가지고 뭐 통신할 때 이제 사용하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 실려? 7계층에서 실리는 거예요. 내가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 그런 거죠. 근데 저런 정보를 언제 이용할 수 있냐면 사실은 애매하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이제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장비 만들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L4 스위치하고 L7 스위치를 만들어봤는데 L4 스위치는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부하 분산을 하는 거고요. L7 스위치는 레이어 7 정보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심화해서 가르쳐 주긴 했는데 이번에 이거 빼려고. 왜냐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너무 깊숙이 들어가잖아. 그죠? 생각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네트워크 장비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월 그 생성하는 규칙 정보 이렇게 테이블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그걸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추세인가?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거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좀 빼려고. 그래서 어떤 거 나왔냐면 그런 거 막 그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막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막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쓸모 없었어. 됐나요? 요 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해가지고 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 그림하고 각각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죠? 여기서는 이 정도 이제 보는 거고 우리가 데이터 통신 과목 가면 좀 더 세분해서 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건 세분해서 봐야 되고 같이 연관해서 이쪽에도 맞추고 저쪽에도 맞추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물리 계층에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카테고리는 이제 속도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카테고리 5하고 6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보면 얘는 100mbps 속도를 갖고 있고 얘는 250mbps 속도를 갖고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이더넷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WAN이라는 것이 있는데, WAN은 이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근데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의 종류 중에 ATM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실 ATM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 종류 중에 ATM 정도가 있다. 이건 ATM 기가 아니에요. 그 ATM 있다. 그런 거 정도만. 그리고 이제 이더넷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버스 구조 아시죠? 쉐어드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CSMA, CD가 사용되는 구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차피 쉐어드 구조이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충돌이 딱 발생한 걸 인지하면 랜덤하게 쉬어요. 랜덤하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초, 얘가 5초 하면 얘는 3초 만에 다시 전송하니까 2초 남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나는 거야. 랜덤 했는데 두 개가 같을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이더넷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 물리계층에 당연히 물리계층 하면 케이블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케이블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UTP, FTP, STP 있는데, UTP는 비차폐고 FTP는 일중차폐고 STP는 이중차폐예요. 그러니까 뭘 차폐하냐면 정기적인 영향을 차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폐를 하면 할수록 고가이면 더 좋은 거잖아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케이블선의 종류에는 UTP, FTP, STP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하고 6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RJ45 요거 많이 보신 거죠? RJ4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에서 하나 더 기억해 둘 건 뭐냐면 요거 IEEE 802.3이다. 그러니까 랜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게 이제 랜인데요. 랜의 표준이 뭐냐면 IEEE 802.3 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무선 랜의 표준이 있고 랜의 표준이 있고 그러니까 유선 랜의 표준이 있고, 이게 표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선 랜은 아직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건 제끼더라도 일단 랜이 802.3이라는 거 숫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랜은 뭐 802.3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틀린지 맞는지 그런 거 묻는 거죠. 그 다음에 2계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2P인 거죠. 그리고 내가 정보를 보려면, 맥 정보를 보려면 IP 컨피그를 하면 되는데요. 이 IP 컨피그는요, 윈도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눅스로 바뀌면요, IF 컨피그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는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툴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IP 컨피그고 리눅스에서는 IF 컨피그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맥 정보를 확인하는데 그 맥 정보는, 그리고 이거 포맷은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맥 정보는 12개의 16진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헷갈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맥 정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려 정말. 맥 정보 중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근데 뭐 12개의 16진수가 아니고 12개의 10진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잖아.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글자로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보면 눈으로 정리하잖아요. 눈으로 정리하면 안 돼. 사실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문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앞에는 OUI고 여기는 호스트 아이덴티파이어인데 여기는 회사 정보 바뀌지 않는 거죠. 여기는 이제 호스트 정보니까 바뀌는 거죠. 됐죠? 맥 정보.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패킷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랜을 얘기하는 거고 로컬이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미 스위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위칭이 있어요. 스위칭 허브가 있어요. 더미 허브가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위칭. 그러니까 더미 허브는 되게 싸요. 스위칭 허브는 비싸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학습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학습 기능을 갖고 있는 스위칭 허브의 동작 과정도 심화 과정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습하고 러닝하고 플루딩하고 뭐 이렇게 필터링하고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빼려고 전혀 시험 문제 원래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좀 깊었나 봐.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지금 그거는 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건 좀 뺄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런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그 학습하고 필터링하고 플루딩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더미 허브는 여기로 패킷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전송하는 거고요. 그죠? 스위칭 허브는 학습이 돼 있으니까 여기 물려 있는 걸 아니까 이쪽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 보내고. 요거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다라는 거. 맥 정보 보는 거죠. 맥 정보. IP 정보 전혀 보지 않고 맥 정보만 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스위치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맥 정보를 보고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건데 물리 계층이 왜 있냐면 어차피 여기서 선을 따라서 전기적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리 계층은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의 맥 정보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출발지 맥 주소가 있고 목적지 맥 주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계속 이계층에 대한 얘기인데 이계층 보면 스위치의 동작 원리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지금 스위치라고 돼 있는데 얘는 스위칭 허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칭 허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포트 보면 얘는 지금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를 학습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작은 방 컴퓨터 3번 포트는 학습해서 이렇게. 이 학습이 가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맥 주소를 어차피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그러니까 스위치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보고 안방 컴퓨터인지 작은 방 컴퓨터를 매칭을 딱 되면 그쪽으로 딱 보내면 되는 거죠. 요게 학습 개념이에요. 학습 개념이다. 근데 알겠지만 여기에 절대 IP 정보는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계층인데요. 3계층인데 여기 보면 뭔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정을 하면 일단 얘는 엔드 투 엔드가 맞아요. 이거는 원 패킷에 대한 거죠. 그리고 흐름 제어부터 오류 제어까지는요. 요거는 4계층에 대한 얘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4계층인 거예요. 물론 패킷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래그멘테이션 해보죠.
프래그멘테이션. 프래그멘테이션, 그죠? 세그멘테이션은 사계층. 그래서 TCP에서 쪼개면 상관없는 건데 TCP에서 못 쪼개고 UDP로 넘어오면 UDP는 IP에서 쪼개 되잖아요.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패킷을 쪼갤 수 있다. 라는 개념인 거고 라우팅이 여기 들어가죠. 라우팅은 뭐냐면 패킷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IP 정보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IP 컨피그나 IF 컨피그를 이용해 가지고 IP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요거 보시면요. 지금 요런 거 8비트의 수 4개로 IP 정보가, 얘는 IPv4일 때, 이따가 이제 IPv6 나와요. IPv4일 때는 8비트의 4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다.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가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좀만 더 깊이 설명하면 이런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게 이제 AS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AS는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율 시스템인데,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숭실대, 여기 서울대, 요게 네트워크 주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호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호스트 정보인 거고, 요게 요 정보인 거고. 여기 보면 사실 네트워크 클래스 시험 문제는요, 사실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요새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서브넷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넷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하고 C 클래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시작 주소가 0, 10, 110이고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고정의 문제인데요. 얘는 가변이에요. 서브넷은 내가 원할 때마다 그걸 바꿔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로 다 지금 나오죠. 서브넷 물어보는 문제로. 클래스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나올지도 모르니까. 과거의 전유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 없어졌는데, 공인인증서 이제 없어질 건데,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몰라. 그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왜냐면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올드가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서브넷은 우리가 기출이나 그런 곳에서 주의 깊게 이제 달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되게 어렵게 서브넷 계산하는데 저는 되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익히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기본적인 정보는 아셔야 돼요. A 클래스는 0으로 시작하고, B 클래스는 10, C 클래스는 110, D 클래스는 1110, E 클래스는 1111로 시작해요. 자, 지금 보면 그러니까 A, B, C는 그냥 사용할 때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 클래스는 멀티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멀티캐스트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설 네트워크
뭔지 아시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의 사설 네트워크가 10.0부터 172.16, 192.168. 근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사설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없으면요, 사설 네트워크가 없으면요, 이거 사설 네트워크잖아. 사설 네트워크 이제 이걸 여기를 이제 그 퍼블릭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여기를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설 네트워크가 없으면 IPv4는요 진작에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소를 다 IPv6로 v4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소에는 한계가 있어. 근데 그나마 그걸 보충해 준 게 누구야? 사설 네트워크. 잘 생각해보요. 이런 거야. 내가 집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이 5명이면 적어도 미니멈 5개의 IP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설 네트워크로 구성이 안 돼 있고 그걸 퍼블릭 네트워크로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냥 일반 데스크탑 PC도 있고 게임용 P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더 좋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VPN이랑 같이 연결돼요. 이렇게. VPN 아시죠? 그러니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퍼블릭은 너무 공개돼 있고 프라이빗으로 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빗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용선을 까는 거예요. 전용선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은 다 프라이빗을 사용하고 퍼블릭망에서 프라이빗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패킷의 흐름이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랜이고요. 여기는 랜이죠. 그리고 여기는 웬인 거죠. 라우터 포함됐으면 우리가 그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 봐야 돼. 그리고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우터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게 게이트웨이로 봐야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로컬에서는 서로 패킷을 주고받는데 상관없는데 내가 이 패킷을 외부로 보내고 싶으면 어떤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 그게 게이트웨이인 거죠. 라우터일 수도 있고. 사실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2계층 정보를 보고 얘는 3계층 정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IP 정보고 얘가 맥 정보죠. 이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리계층은 이렇게 쭉 그러니까 물리적인 선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스위치에서 2계층 정보를 이용하고 여기서 라우터의 3계층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라우팅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기초 시간에 얘기한 거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패킷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호스트들을 주고 그 다음에 패킷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보면 패킷 송신이에요. 송신하는 놈이 172.16.0.100이고 그 다음에 라우터의 랜 쪽 포트 IP 아까 게이트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이트웨이 쪽이 172.16.0.1 그리고 송신의 맥이 AA고 게이트웨이 맥이 BB 그리고 인터넷 쪽이 CC. 그러니까 지금 라우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쪽 내부 쪽이고 외부 쪽
외부 쪽이 CC, 그리고 상대방 쪽이 저쪽이 DD,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스위치 보면 BBAA 정보가 학습되어 있는 거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요, 맨 처음에 내가 패킷을 전달하려고 하면 소스를 집어넣고 소스 포트하고 소스 IP를 집어넣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지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로컬로 전달할지 아니면 외부로 보낼지를 하는 거잖아요. 로컬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외부로 전달하니까 그럼 게이트웨이로 보내야 되는구나. 그럼 게이트웨이 맥이 뭐였지? BB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게이트웨이의 주소가 아니에요. 게이트웨이의 IP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최종 목적지의 IP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 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 투 포인트, 엔드 투 엔드, 포인트 투 포인트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AABB. 그래서 그 실제 라우터에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니까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를 라우터를 지나가면 내가 그 다음에 가야 될 정보는 CC하고 DD죠. 아까 CC, DD 기억나시죠? 그렇게 P2P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P2P로 간다라는 정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계층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엔드 투 엔드인 거고요. 얘는 원 메시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TCP하고 그 다음에 UDP가 있죠. TCP, UDP는 단골 메뉴인데 너무 쉬운 부분이라 사실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까지 이제 추가가 됐냐면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패킷 구조 안에 기억나시죠? 기초에서 우리 배웠죠. 안에 TCP 패킷 구조, 그 다음에 UDP 패킷 구조 같은 것들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포트 정보가 있는데 이 포트 정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CSM을 이렇게 받았어. 패킷이 하나 올라왔어.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떠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가 받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포트 정보로 구분하는 거예요. 80번 너 받아. 23번 너 받아. 25번 너 받아. 111번 너 받아. 이런 식으로. 포트가 구분해 주는 거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분자 역할이죠. 구분자. 그래서 이 포트 정보를 구성된 패킷을 보면 포트는 0번부터 65,535. 왜 65,535냐면 아마 2의 32승이니까 65,535인 거고요. 보면은 출발지 포트 있고 목적지 포트 있는데 목적지 포트는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80번이니까 웹 서버에 접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스는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소스는 정할 필요가 없죠. 소스는 의미가 없잖아. 소스는 그냥 임의잖아, 임의. 그러니까 임의니까 3000번대 이상에서 임의 포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3450은 의미 없어. 소스는 의미 없다라는 거. 요거 다 외우셨나요? 제가 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년, 2년 그러니까 미래로 봤을 때 정말 외워야 될 시기에, 왜냐면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절대 안 잊어먹죠. 회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요건 꼭 외워야 돼요. 요거 서비스하고 포트 번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는 놈인지 두 번째로 다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포트 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로 저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FTP는 20번하고 21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를 전송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얘는 컨트롤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FTP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속이 있어서 get 하면 갖고 오는 거고 put 하면 저장하는 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막 보낸다라는 거고. 텔넷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죠. 텔넷은 이따 좀 이따 다시 볼 거긴 할 건데 텔넷은 두 가지 의미, 그 SSH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암호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리버스 텔넷 기억나시죠? 리버스 텔넷 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SMTP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POP3 그 다음에 IMAP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그냥 짧게 그리면 이렇게 서버가 있고 메일 서버죠. 메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SMTP고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SMTP 죄송해요. 올라가는 게 SMTP고 내려오는 게 POP3하고 IMAP이 있다고 했죠. POP3는 서버에 남기지 않고 IMAP은 남기고 메일을 그쵸? 우리 이런 거 공부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NS 기억나시죠? DNS가 이제 그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 주소를 주는 건데요. 사실 DNS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여러 개 검색을 해보면 원래 co.kr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방고시다 co.kr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풀 네임 자체를 그냥 DNS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도메인 네임을 주면 IP 주소를 주는 거를 DNS라고 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 TFTP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FTP를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리비얼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인증이 필요 없는 거죠. 물론 FTP도 어너니머스 FTP가 있긴 하지만 그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증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인증 없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TFTP 사용하시면 돼요. 인증 없이. 그리고 HTTP는 우리가 접속 그 웹 서버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보안이 HTTPS죠. 요거 보안까지 다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원격으로 파일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원격으로 실행할 수 있으면 원격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랑 맞물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넷바이오스는 뭐냐면요. 넷바이오스는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넷바이오스인 거고, SNMP는 네트워크 관리하는 거, 모니터링하는 거. SNMP 기억나시죠? 이렇게 장비 있으면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설정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그 장비를 NMS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네스텟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사용해 봤어요? 잘 보이던가요? 그렇죠.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한번 사용해 보면 괜찮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근데 그러니까 손이 기억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죠? 손을 기억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전송 계층에서 3계층과 4계층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네스텟을 사용하면 된다. 네스텟을 사용하면 이런 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보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앞에 TCP 정보, 그리고 클라이언트 IP, 클라이언트 포트, 그 다음에 서버 IP, 서버 포트, 그 다음에 연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네스텟. 이거는 언제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연결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백도어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느려요. 그 시스템이 느려. 그러면 이제 작업 관리자 봐가지고 이제 메모리 많이 찾아오는 거 일단 찾으면 되고, 그러면 얘가 분명히 백도어를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제 백도어 같은 거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불법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딱 네스테 치는 거예요, 네스테. 이건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보안 관리자나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스텟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딱 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알겠는데 어떤 모르는 특정 모르는, 그러니까 80번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포트들이 열려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끊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더 무서운 건 80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백도어를 설치한 거야. 그건 못 막아. 그거는 이제 콘텐츠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보세요. 4계층까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정도 커버를 했는데 더 하고 싶으면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레이어 7까지 봐야 되는 거죠. 콘텐츠를 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이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려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